저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딱 환갑 만 60이네요. 예, 그거 제가 35년 퇴직금과 물론 뭐 퇴직금이 전부일 수도 있겠는데 남들이 보면은 뭐 많이 모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중간 정산도 한 번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빌렸던 마이너스 대출들을 변제를 거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개인연금이라는 것을 이제 가입을 해서 회사가 개인연금의 반을 부담하고 제가 반을 부담했던 개인연금이 제가 근무한 기간만큼 넣다 보니까 그 돈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은 그런데 이제 일시불로 제가 찾을 거냐, 연금의 형식으로 제가 할 거냐 고민하다가 연금의 형식으로 이제 받다 보니까 그건 역시도 지금 뭐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돈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 또래의 퇴직을 앞두거나 또는 50대 접어든 사람들의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파킹 통장 같은 비상금, 1억 모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시도는 해보려고 했지만 뭐 역시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만의 예비비, 나만의 비상금 이런 것도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돈이 캐시플로우 개념으로 본다면 수입은 퇴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뭐 제가 이제 조금 남은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공모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모주에서 뭐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수익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제 자금의 상황이고요. 뭐 여윳돈 개념은 진짜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다 독립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재 자금은 뭐 따로 뭐 35년 근무했으면 매득 뭐 또는 몇십억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지금 뭐 주변에 제가 퇴직 전에 사실 많이 또 만나고 다녔어요. 뭐 하나.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다양한 분야의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 바로 이거야. 난 이런 일을 해야지. 정말 만족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만났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일을 안 하는 경우가 한 50%는 일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일을 못 찾는 거죠. 안 한다기보다도. 하고는 싶은데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막노동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 나머지 한 50%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사업을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가장 나름 잘된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케이스는 이제 방송국에서 PD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퇴직과 동시에 지방에 있는 그 문화단체의 장으로 거기에 이제 다행히 뭔가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잘된 케이스 중에 뭐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흔치 않는 경우고요. 뭐 대체로 보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나 또 들어보면은 만 55세가 딱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현재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만 55세 이전에는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요. 뭐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면 중견업체 이런 데서 당신의 경험을 살 테니까 좀 일해보지 않겠냐. 직위도 좀 올려주고. 근데 그게 55세가 딱 넘으면요. 그것도 일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연령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연령이 많이 젊어지기 때문에 55세도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다른 직장을 원한다면 당신이 메인 직장 외에 다른 스카웃을 당하거나 또는 네가 원해서 간다면 55세 이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을 넘었으면 더 이상 갈 곳이 만만치 않다. 단 예외는 있어요. 뭐냐면요. 이건 다 이제 사무직군 쪽의 얘기고, 기술직군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건축과를 졸업해서 설계감련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은 일을 지금 나오려면 오히려 잡아요. 좀 더 일해라. 너 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데, 너 그동안에 35년, 30년 가졌던 그 설계 능력과 이런 것들을 왜 지금 버리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 주변에 한 친구는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잡는데도 불구하고 70까지는 보장해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이제 너무너무 일을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말 저거는 뭐지? 너무나 부러운데, 이제 거꾸로 보면 왜 우리 사무직군들은 그런 어떤 능력을, 한 30년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까? 사무직군이라는 게 도대체 기술직군하고 다른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흔히 제가하고 카운터파트로 많이 했던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로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이 나오면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글 쓰는, 35년을 글 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일체 없고요. 35년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해서 무슨 자격증이 없어요. 나름대로 뭐 관련 자격증을 따서 자기가 노슬학원을 차리면 모르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 기술직군들은 그래도 뭐 안전기사니 또는 뭐 건축기사니 뭐 설계 쪽이든 뭐 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직군들도 나름 그 연령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뭐 어떤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은 결국 내가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 특히나 이제 기술직이 아닌 사무직군이나 또는 영업직 쪽에서 일하신 분들은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헤드헌터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물론 거절은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 서류상으로 인력을 필터링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 개인적으로 또 좋은 사람을 얼마나 또 아느냐 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취직도 마찬가지고요. 취직도 어떤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서를 이력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온라인 취업하는 그런 형태로 내가 어플라이를 하는 일반적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내 선배다 혹은 내 후배다. 뭐 선배님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또는 제가 알고 있는 회사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선배님이 딱 적격인 것 같아요. 선배님 한번 일해보실 생각이 없어요. 뭐 이런 어떤 것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직장에 나오기 전에 사람관계를 굉장히 잘 하고 나와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또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이런 일이 홍보 일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인력과 자산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파도 그런 오파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 온라인 언론사, 좀 작은 언론사지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근데 그건 제가 앞으로 제 남은 인생 이막을 살아가고자 하는 제 삶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홍보였다 그러면 지금 35년간 했던 그 노하우나 제 경험 또는 관계 맺었던 사람들 엄청난 자산이죠. 이런 것들이 한편에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35년 했던 거를 지금
너무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참 아까운 부분이지만 그 바꾸어 얘기하면은 이제 저처럼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쪽에서 어떤 경험했던 노하우나 또 거기서 알았던 사람들의 인적 자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퇴직 이후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강력한 힘이 되겠죠. 네. 저는 뭐 앞으로 계획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공연이라는 장르,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뮤지컬, 오페라, 연극, 발레, 뭐 다양한 이 공연의 장르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이런 공연을 보고 즐기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저하고 잘 맞고 제가 너무 그걸 통해서 너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연기 학원에도 지금 다녔고요. 또 발레를 배우기 위해서 또 발레를 한 3개월간 이론적인 교육도 받았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출연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제2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1도 고민이 없고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좋아하는 이 일, 공연에 관련된 일을 나는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연이라는 게 굉장히 공연 비용이 많이 비쌀 건데, 그거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달에 보는 공연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뮤지컬, 연극, 다양한 분야를 다 합해서 한 30편 평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맥스 50만 원? 깜짝 놀래요. 어떻게 50만 원 가지고 30편을 보냐 그러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할 일을 찾으신 분들은 너무 좋으신 것 같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조금 시간을 두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뭐 생활적인 측면이라든지 가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주로 벌어야 됐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또 즐기기 위한 분야를 찾고 정말 나를 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찾으려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뭘 즐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딱 나오면 좋지만, 이게 쉽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